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개설한다던가 뭐 기업 연계를 통한 취업률을 높이는 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 대학교보다 불리한 점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비교적으로 인식 자체가 되게 낮아요. 개선을 하려면은 취업이 목적이잖아요, 대학생은. 취업을 하려는 대학생들한테 다른 사업체들이랑 더 연계를 하려고 학교 측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몇몇 학교들은 좀 심각한 데들이 있긴 하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다른 학교들이 이제 경쟁력 갖추려고 취업률이라든지 투자금을 든다든지 장학금 결국 이런 거긴 한데 대학들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뭉쳐야 산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현장 녹음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대학과 기업, 행정과 국회 등 각계각층에서의 역할론과 함께 지역 인재가 지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북대학교의 김동원 총장,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 전주시 중소기업인 연합회장인 주식회사 피치케이블의 임동욱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비나텍의 성도경 대표, 또 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 그리고 전라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와 함께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정말 가슴속의 이야기, 또 자성의 목소리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가슴속의 이야기 한번 그냥 해주세요. 예. 인재 쪽에서는 이제 어차피 기업의 이제 핵심인 아까 김 총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던데 기업을 끌고 가는 건 핵심 인재 몇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재를 육성하려고 제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한 몇 번 뵀어요. 예. 한 명만 이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육성을 시킬 것이니까 한 학년에 한 명만 1년에 한 명씩. 예. 그래서 그 학생을 박사까지 교육을 다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 회사에 와서 몇 년 동안은 이런 업무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8,6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명씩 이제 그런 인재들이 기업에 들어오면은 기업이 뭐 좀 탄탄해지거든요. 그런데 학생은 있어요. 학생은 나 그거 가서 하겠다.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어디를 다 가냐? 이게 다 의사 간대, 의사. 그래서 의사 좋다. 뭐 그 다음에 악담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저기 과기대 갔습니다. 과학고 갔더니 가서 설명이 다 있어요. 설명이 다 했습니다. 근데 안 와요. 근데 왜 안 오냐 봤더니 전부 다 거기는 카이스트 가요. 2학년 때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장학숙이냐 얘기할게요. 장학숙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미리 공고를 다 붙이고 얼마나 다니셨어요? 공고를 다 붙이고 했어요. 근데 안 와요. 허허 좋다. 그럼 방법을 바꾸자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비나텍이 싫어서 하는 거냐? 또 아니면 뭐 전라북도 전주가 싫어서 하는 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비나텍이 아직 안 알려졌고 아직 기업이 작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뭐 비전이 있냐 내가 어떻게 한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안 왔으리라고 봅니다. 학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은 어떤 사회적 저변의 어떤 인식도 문제지만 제 기업의 책임이라고 봐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을 아마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이런 상황이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저희 회사는 이제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근래에 코스닥 등록하고 조금은 좋아졌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이 전라북도에서 길러져서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그 기업 발전의 주체는 결국 이제 가장 큰 뭐 포션을 차지한 것이 어떻든 간에 기업이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기업이 하루아침에 확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시간 탄소도 저희들이 한 15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탄소가 이제 저쪽에 조금 이제 싹이 나서 이제 피기 피어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끊임없이 대학이나 또 행정이나 이런 이제 정치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그런 부분에 투자가
지속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예. 알겠습니다. 임동욱 대표님. 예. 그 세계적으로 그 봤을 때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만큼의 정부의 노력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저희 회사를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고급 인력을 저희가 데리고 올 때는 일부러 인력 때문에 서울에다 사무실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얘기한 대로 한 1년 정도 얼레고 달래고 꼬셔서 아무튼 파견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숙박까지 해주고 여기에서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실정이에요. 결국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에는 고급 인력이라는 것은 연구직들,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죠. 결국에는 여기에 미래의 먹거리가 있는 장소에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분들이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아까 그 외지에서 좋은 인력을 데리고 왔을 때 요즘에 중기청이나 뭐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청년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면은 고급 인력은 뭐냐? 경력자.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또 IT 그룹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정부 도에서도 어떤 그런 외지의 인력을 데리고 왔을 때 자치단체나 어떤 그 광역단체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지원 이런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주면은 진짜 좋다. 아까 그 장학숙 말씀하셨는데 학생들만 장학숙이 필요하냐? 아하. 전문 인력도 장학숙이 필요하다. 어디에? 공단에. 또 그런 네. 취지의 또 네.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우리가 뺏기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저희가 좋은 인력들을 유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 이제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생산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도제 학습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 도제가 한마디로 이 도사와 제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뭐 가족기업, 가족회사 그다음에 그 실습을 나오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진짜 도제학교, 고등학교 생산직 애들들이 저희 기업에 와서 일을 했을 때 똑같이 저희 대학생들도 좀 장기간 근무해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한 6개월 뭐 이렇게 직접 근무를 시킨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진짜 어떤 시간만 되고 어떤 프로그램에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서로 평가를 해서 진짜 이거 좋은 평가가 나오면은 예. 또 거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도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아주 그 강소기업들이 그래도 보이지 않는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코삭 상장을 통해서 저희 중소기업들한테 길을 살려주셨거든요. 나도 할 수 있다. 역할을 하네요. 전라북도에서 이게 길을 죽이는 것이 우리 전북 도민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것들이 가장 취약한 거거든요. 뭐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왜 뭐 누가 뭐 땅 사면 배 아픈다고 이런 부분에서 길을 살리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줘서 투자 전문 회사를 도에서 차라리 하나 뭐 별도로 하나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좀 해서 좋은 기업을 찾아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지 알겠습니다. 않겠냐. 연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6분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지사님과 지금 의원님이 가장 메모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네 분께서 하신 말씀들이 나름의 이제 정책이 반영될 수도 있고 공부가 좀 되시는 것 같아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향의 1도 정도는 뭔가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자체 토론으로서 끝나게 되면 사실은 하나마나한 토론이거든요. 김성조 의원님. 서로 만나야죠. 만나고 대화해야 되고
한 번 대화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집요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 부족하다면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자신들이 다 잘났어요.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성과 누리고. 근데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전라북도처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자본까지 동원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다른 지역과 경쟁해서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저희는 너나 없이 우리가 다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실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을 유난히 오늘 하면서 김성주 의원님 반성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제 숙련된 어떤 정치의 모습 이제 실제로 정말 진심으로 말씀이시고 그럼요. 예. 그게 현 정치하시면서 느끼신 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도당 위원장으로서 반성하시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전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북지사, 못하면 전라북 부지사, 또 도당 위원장, 대학 총장, 시장 나와서 머리를 맞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토론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적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예.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정하고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희가 신뢰가 생깁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아, 저 우리 지사님이, 우리 시장님이, 우리 도당 위원장님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합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건데 이게 그 사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신뢰가 그 사이에 형성이 안 된 겁니다. 이게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런 노력이 지금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성주 의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도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모습과 행동이 이어져야 된다는 목소리도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련의 사례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도민들은 최소한의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당위원장의 자리가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도당을 이끌고 계신 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들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성시키시네요. 아쉽다고 얘기한 거는 제가 도의원 할 때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전 시장 군수까지 다 모인 지역 발전 토론회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뭐 도의원도 아니었고 그냥 뒤에서 그냥 무슨 얘기하는가 듣는 거였는데 그때 보고 놀랐습니다. 토론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얘기하고 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라북도 도지사와 시장군수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토론한 적이 없었어요. 원팀 아니세요? 원팀? 말로는 원팀이지만 정말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만납니다. 1시간 반 동안 계속 주제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만금 그릴 니들퉁이를 더불어민주당 내에 만들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고 가고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광역 교통망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관심도 없었어요. 도에서 만들어 오면 그걸 가지고 그냥 중앙 정부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심부름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 모여서 전라북도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마련한 다음에 행정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실천하자. 자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만 하면 뭔 소용입니까? 행정하고도 같이 공무원들하고 공유가 돼야 되고 대학의 총장님들하고도 지역의 또 언론과 또 이게 기업인들과 같이 돼서 지역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문화,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기에 정말 여기서 잘 해보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떠날 것이고 외부에서 좋은 인재가 왔다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 민주당의 책임을 제가 여쭙는데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내셨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책임을 결국은 정당이 져야 된다는 거죠. 예.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도 야 방송도 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속의 이야기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 시간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제약 없이 충분히 하실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예, 임동욱 대표님. 예. 또 그 마무리 발언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잖아요. 네, 또 다른 또 하나 제안도 혹시 내놔도 될 수 있을지 예, 제안도 하셔도 됩니다. 그 이제 의원님이 어차피 뭐 의정 활동 하시니까 그때 어떤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기업의 그 사람들이 오려면은 중소기업은 뭐 대기업과 비교해서 여러 복지제도 안 좋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중소기업인들한테 줄 수 있는 연금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 연금 제도가 있듯이 중소기업들 청년들한테는 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5년, 10년 다니는 것은 굉장히 장기 재직자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자치단체, 국가 그다음 국가기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거, 대학이 좀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 거, 기업이 보조할 수 있는 거 해서 뭐 50%, 30%, 10%,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해서 최소한 중소기업에 10년을 근무했으면은 10년 동안 연금을 좀 줘보자.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네네, 저희도. 그래서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5년 근무할 거 10년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 차원이나 이런 행정 차원에서 또 대학이나 저희 기업도 그러면 최소한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지금 기업들의 최대 목표는 버티기예요. 아까 그 청년들도 우리 중소기업에 좀 오래 좀 있어줘라. 어떤 그런 자원에서 너희들도 연금을 줄 테니까 부러워하는 연금을 줄 테니까 최소한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자라는 의욕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뭐 장시간 동안에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단발적으로 뭐 한두 번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거든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좀 정례화해서 그 서로 피드백할 수 있고 결과도 좀 나눌 수 있고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언론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 오늘 기분 좋습니다.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부지사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저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투자 관련해서는 이번에 펀드를 전북도하고 비나텍하고 해서 모태 펀드가 180억대에서 한 300억 규모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규모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만약 그것이 나중에 1,000억 뭐 1조 이렇게 갈 때까지 여러 가지 그걸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지방 대학이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오늘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되지 알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토론 과정에서 행정하고 대학하고 어떤 뭐 소통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지 않냐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전담 부서가 없으신 건지 어쩐지.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단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화된다면 또 자주 어떤 교류라든가 대화가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특히나 현장에 계신 기업의 두 대표님의 말씀이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많은 시사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고민하는 부분들 더 소통의 창구를 더 늘려 보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의 총장님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박명수 총장님 먼저 하시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제대로 길러만 된다면 대학도 살 뿐만 아니라 지역도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리고, 지금 대학의 위기는 올해 끝난 게 아니거든요. 2040년에 28만으로 거의 절반이 이제 줄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학의 변화, 대학의 혁신, 구조조정은 올해 이제 막 스타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스타트다가 좀 넘어진 셈이죠. 근데 이걸 정말 큰 선물로 보감으로 삼아서 2040년 이후에
그때는 정말 원광대학이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한번 지속 가능한 대학, 그다음에 지역에 정말 필요로 한 인재를 제대로 기르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하여튼 원광대학, 또 원광대학에서 배출한 지역 인재를 기르는데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감사드리고 또 이 마당을 깔아주신 우리 KBS, 전북 KBS 감사드리고 이거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판도 하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성원도 해주시고 또 장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BS 고맙습니다.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이시고요.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님. 예, 지역 대학의 위기랄지 또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나눴습니다. 근데 지역의 대학 정원, 지역 대학의 정원 미달은 이미 지역의 소멸을 알리는 어떤 쓰나미 경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쓰나미 경보를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북대학교는 그 중에서도 지역의 혁신 리더들을 많이 양성해서 지역에 착근할 토착 인재들을 길러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심층적인 고민을 하고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끌고 가지 않으면 이 지역은 남은 나라가 될 것이다. 아울러 동시에 혁신도시에 우리 전북인이 주인이 되어서 혁신도시를 끌고 가지 않으면 중국의 화교타운이 될 가능성도 크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하는 대학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일부 교수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혁신에 동참하지 않는 교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고 정책이 신뢰가 있고 또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만한 교수들도 많이 있고 학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학생들 중에는 제가 매년 100여 명씩을 우리 학생 중에서 선발을 해서 우수 학생 인재라고 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역의 토착 인재가 돼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왔는데 이 인재들이 지역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체화시킬 책임이 저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북도에서 앞장서 뛰겠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의원님 말씀. 오늘 정말 좋은 토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부터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KBS에서 명석을 깔아주셔서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해 살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부분을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서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같은 지향점, 같은 고민, 같은 해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부족한 거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오늘 반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하는 것은 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오지 않았던가. 그게 결국은 지역이 뒤처진 거에 대한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세상은 경쟁 세상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경쟁하고 수도권하고 경쟁하고 또 세계하고 경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중앙 정부로부터 뭔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거에만 매달려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스스로 자각하고 이를 발판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에 쳐다보지 말고 남 돌보지 말고 우리끼리 만나고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토론을 통해서 같이 모아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선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님. 하여튼 오늘 멍석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멍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학 그리고 언론 그리고 정치 기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행정이 그리고 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고민해야 될 분야 훨씬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새삼 깊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가 어떤 우리 전북 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북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역에 보면 이제 궁죽변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항상 궁하다고 했습니다. 홀대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는 두려워했습니다. 변화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우리 전북의 각 분야 모두가 소통을 통해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아서 이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 지방 소멸의 위기이듯이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내는 시점이 되는 오늘을 삼았으면 하는 기대와 응원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의 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위기를 언론 또한 그냥 간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생각보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보람도 느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특집 토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발은 대학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곧 지역의 중심이었고 또 기업으로 연계가 되고 또 행정에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역할까지도 찾게 됐는데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멍석토론 특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의 청취 속에서 애청 속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뭉쳐야 산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현장 녹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눈앞에 닥친 지역대학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오늘의 우리 지역 전북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또 이번 멍석토론을 통해 말로만 그치는 상생이 아니라 앞으로는 뚜렷한 성과도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특집은 분기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페트롤전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